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이야기 1981년 초등학교 5학년 9월의 일기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산골소녀가 다닌 학교에 가을 운동회가 있었네요. 무용복으로 입을 흰 저고리에 빨강 치마, 쪽두리를 살 여유가 없어 아예 무용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왜 무용복은 안 사주니? 라는 무용 선생님의 한마디에 산골소녀가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 절절히 느껴졌나 봅니다. 반찬으로 고추장을 싸갔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점심 도시락도 안 먹고 엉엉 우는 산골소녀를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은 부자이잖니? 울지마. 그럼 들어보실까요? 1981년 9월 16일 수요일 맑음. 제목 서러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른다. 눈이 아프고 어지러웠다. 우리 집이 왜 가난한지 자꾸만 서럽기만 했다. 그래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앞을 가렸다. 가난하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엄마 말을 듣고 잘 지내어 왔지만 이순희 선생님께서 무용을 안 했다고 부르시어 야단을 치셨다. 선생님은 왜 무용을 안 하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옷을 안 사주셔서 못한단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넌 공부도 잘하는데 왜 안 사주니? 하시며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다. 물어보나 마나 안 사주시는 걸 생각하자 눈을 못 떴다. 이 일로 내가 가난하여 남자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오고 보리밥만 싸서 도시락으로 가져가니 친구 엄마의 모욕도 듣고 옷도 남에게 얻어 엄마가 꿰매어 주시고 반찬은 고추장을 싸가고 모든 것을 생각하니 울음만 터져 나와서 엉엉 울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점심밥 먹을 맘도 없어 먹으려고 내놨다가 다시 집어넣고 한없이 울었다. (1981년 9월 17일) 목요일 맑음. 제목 운동회. 며칠 남지 않은 운동회에 백군의 승리로 끝나면 좋겠다. 23일 날 운동회가 실시된다. 그러나 기쁨 가운데 슬픔이 감싸 돌았다. 계주 선수가 되고 싶고 무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시험을 이번 달 29일 날 친다. 시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더욱 산수가 문제가 된다. 산수는 무엇인지 분간조차 어려웠다. 제1단원부터 벌벌 떠니 더 어려운 단원은 어찌 풀어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운동회 때문에 공부도 조금밖에 못하는 데다가 어려워서 쩔쩔매고 진짜 신경질이 나서 못 살겠다. 내 마음을 풀어줄 사람은
없다. 1981년 9월 18일 금요일 맑음. 제목 지각.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보니 벌써 8시 45분이었다. 죽지 못해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다. 헐떡헐떡 숨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제산 농약방의 시계를 보았다. 아, 벌써 9시가 넘어서 20분이나 지났다. 9시 10분에 들어갈 종이 울린다. 그런데 10분이나 더 지났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각은 뻔한 일이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벌 떨리기만 하였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조회가 없는 금요일인데도 조회가 있게 되었다. 교실에 가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송수키와 건애란이가 있었다. 오, 이것은 바로 어제 게으름을 피우고 일기를 안 쓰고 잤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 잊어서 토요일 아침인 지금 쓰는 것이다. 지각이란 것도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것이다. 1981년 9월 19일 토요일 맑음. 제목 기쁨. 악기를 하였다. 선생님께서 나와 혜순이, 정희, 순남이에게 소북을 치라고 하였다. 아, 이 기쁨은 글로는 표현할 수 없다. 처음에는 리듬을 잘 몰랐지만 순기린의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 좀 알 수 있었다. 계속 딴딴, 딴딴, 따다단, 따다단이다. 운동회 날 행진할 때 한다. 지휘는 김남진이가 하고 큰 북은 김기훈이가 한다. 첫째 시간부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운동회 연습만 하였다. 2시간 동안은 악대 연습을 했고 2시간 동안은 학반 경기를 했다. 자연보호 운동하고 점심 먹고 3시부터는 또 학반 경기 연습에 바빠 전교에서 제일 늦게 나왔다. 명숙이와 둘이서 오니 겁이 났다. 부시럭 소리에도 놀래서 기절할 뻔했다. 1981년 9월 20일 일요일 맑음. 제목 고추 따기. 하루 종일 고추를 따서 손톱 사이에는 허물이 벗겨지고 쓰라렸다. 손톱 사이에 고추물이 들어가서 몹시 아팠다. 고통 대신에 다 따기는 다 땄다. 두가마니 하고 정부미 포대로 1개이고 비료 포대에 1개이다. 점심밥은 내가 지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 셋이서 땄다. 오전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서 더웠기 때문에 게으름이 많았지만 오후에는 많이 딸 수 있었다. 마음이 설레었다. 내일이면 운동회에 총 연습을 하는 날이다. 체육복에 모자를 쓰고 하얀 실내화를 신는다. 아, 신이 나서 어깨가 움찔한다. 달리기는 물건 찾기와 100m 달리기이다. 1981년 9월 2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예행 연습. 운동회와 똑같은 예행 연습을 하였다. 아침에 마음이 설레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 모자를 쓰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달리기를 하여 2번 다 1등을 했다. 물건 찾기는 그냥 했다. 거기에는
문자, 양말, 운동화, 고무신, 담배, 라이터 등이다. 1등을 못할 줄로 알았는데 1등을 해서 기쁘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땐 준비석에서 의자에 앉아 쉰다. 나무에 그늘이 지었다. 학방 경기에서는 백군이 이겼다.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샀다. 한 켤레에 600원인데 1000원을 주고 4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하는데 돈이 100원이 없어서 시간 마치고 오라고 하여 가니 안영주 선생님 댁인 봉화에 갓대서 그냥 왔다. 1981년 9월 22일 화요일 맑음. 제목 기쁨. 운동의 날 선생님께서 악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셨는데 악대 모자가 없다. 운동의 날 우리 집의 식구는 아무도 안 오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실망이 컸다. 그러나 집에 가니 우리 식구 모두 간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명호에 볼일 보러 가시고 엄마와 아가와 동생 진규, 영자는 운동회 구경하러 간다고 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내일은 운동회. 운동의 날, 즐거운 날. 1년 중 제일 반갑고 즐거운 날. 아, 그러나 서글픈 일이 있다. 운동장에 100m 달리게 하는 동그라미를 나일론 끈으로 4학년 때 박았었다. 김익 선생님께서는 정근 가시고 쓸쓸했다. 편지를 쓴다고 일요일부터 벼랐는데 오늘도 못 썼다. 1981년 9월 23일 수요일 맑음. 제목 운동의 날. 어찌하여 아침부터 운동의 날 같지가 않았다. 총 연습날 100m 운동장 2바퀴를 돌았다고 허벅다리가 아팠다. 그래서 발을 옮기기가 싫었고 몸이 노골이하였다. 그런 탓인지 총 연습날에는 2번 다 달리기 1등을 했는데 진짜 운동의 날에는 4등, 3등을 했다. 4등을 하여 상을 못 타서 서운했다. 3등을 해서 공책 한 권을 탔다. 그렇지만 기쁜 일이 있다. 점심시간에 언니 집에 점심 먹으러 갔었다. 한참 있다가 보니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큰엄마가 왔다. 참 기뻤다. 언니는 내 3학년 때 보고 처음 보았다. 늦으면 못 온다고 엄마가 일찍 집에 가자고 해서 일찍 왔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야단 들을까봐 마음이 안 놓였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가을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더구나 기대하지 않던 가족이 모두 운동회에 와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정작 운동회 날은 몸살이 나서 아파 제대로 달리기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예행 연습에서는 2번이나 1등을 했는데 너무 무리가 되었나 봅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줄을 잡고 있는 지점까지 뛰어가면 등수에 따라 팔에 도장을 꽉꽉 찍어주지요. 그 기쁨은 어디에 비길 데가 없지요. 운동회 때마다 타던 노트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으면
운동의 날 같지가 않다고요. 발을 옮기기도 힘들다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1981년 9월 24일 목요일 비. 제목 결석.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는 오늘 하루 푹 쉬라고 하셨다. 다른 날 같으면 학교에 억지로 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으니 갈 맘도 없었다. 약을 좀 먹고 나서 점심때가 지나 정신을 차렸다. 29일이면 시험을 치는데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를 몰라서 서러움에 빠져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을 못 떴다. 점심밥도 약간밖에 못 먹었다. 늦게서야 한가한 틈을 타서 4학년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이번 주 일요일 날부터 벼르든 것을 이제야 쓰게 됐으니 약간 기뻤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서 어깨춤을 추었다. 1981년 9월 25일 금요일 비. 제목 자명고란 책을 읽고. 선생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읽었다. 선생님께서 주신 책은 이야기 국사 2였다. 여러 사람의 것이 적혀 있었지만 자명고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주로 내용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와의 이야기이다. 호동이 자명고와 자명각을 찍기 위해 낭랑으로 와서 사냥을 갔다가 그만 최라인 낭랑의 왕에게 들키어 낭랑의 궁궐로 가서 낭랑공주와 결혼을 치르게 되었다. 며칠 후 호동이 고구려에 가서 아바마마께 말씀드리니 윤허를 내리지 않아서 공주에게 밀사를 보내어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주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다. 그러다 다시 아버님을 배반하고 자명고를 찢자 호동은 낭랑을 쳐서 승리하고 하지만 공주는 낭랑왕 칼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호동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우리도 꾀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 나의 책임을 착수하자. 1981년 9월 26일 토요일 맑음. 제목 선배님들께 감사.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아침 조회에 교장 선생님 기쁜 얼굴로 상자에 든 책을 보여주셨다. 이 책은 소천국민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 보내주셨다. 그분은 지금 서울에서 회사의 직업을 맡고 있는데 모교를 위하여 많은 책을 봉화군에 있는 국민학교에 책을 읽으라고 보내주셨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도 아닌데 보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다. 그것도 여러 학교에 보내왔으니 참 고마웠다. 자기의 월급 돈을 많이 아껴 쓰시고 사주신 분도 돈의 아까움도 괜찮게 생각하신 분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울까. 두 분이라고 한다.
책을 얼른 읽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여 모교를 사랑하는 점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다. 1981년 9월 27일 일요일 맑음. 아버지께서는 담배 조례하시는 할머니를 구하러 어제 가셔서 오늘 오셨다. 담배 조례하시는 할머니 세 분과 늦게서야 오셨다. 영주에까지 갔다가 오셨다고 한다. 점심때 엄마가 야단을 치실 때 아버지 오시면 야단을 듣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를 잡아 구워 놓은 것을 모아두었다가 아버지가 왔을 때 주었더니 야단을 치시지 않으셨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다. 여태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담배 달대에 올라가서 담배를 떼내버렸다. 달대에 발을 디디면 발이 간질간질하고 떨렸다. 그러나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었네요. 더구나 아버지께 야단 들을까봐 걱정이 되어 미리 대책을 세웠네요. 메뚜기를 구워 아버지께 드리는 산골소녀 행동에 입가에 웃음이 맴돕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꾀를 낼 줄도 알고 귀엽습니다. 담배 건조실 달대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데 거기에 올라가서 건조시킨 담배 타래를 떼냈네요. 달대 위에 올라서니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떨렸는데에도 처음 해보는 일에 기쁨이 있었나 봅니다. 1981년 9월 28일 월요일 맑음. 제목 다침. 겨울처럼 날씨가 차갑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밖에 나가니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세수를 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입던 옷보다도 두꺼운 옷 한 개를 더 입어도 추웠다. 손도 시려웠다. 그 중에 또 넘어져서 손바닥을 깠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아무 곳에서나 건들리면 아프고 화끈화끈 거렸다. 학교에서 체력 검사를 했다. 턱걸이와 넓이뛰기와 던지기와 1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턱걸이는 17초 있었고 넓이뛰기는 152이고 던지기는 14m이고 100m 달리기는 17.4초에 끊었고 윗몸 일으키기는 30초에 8번 했다. 시험을 28일날 안 치고 10월 5일날 친다고 하여 마음이 좀 좋았다. 1981년 9월 29일 화요일 맑음. 제목 서러움. 생전에 오지 않던 언니가 운동의 날 와서 오늘에 가게 되었다. 아침에 계속 같이 내려왔다. 언니를 큰언니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하여 큰언니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는 학교로 향해 갔다. 언니와 작별을 하자니 눈물이 핑 돌아 말이 멎었다. 언니는 차비 돈을 100원 주고 연필 사 쓰라고 주었다. 말도 못하고 늦을까봐 뛰었다. 학교에 오니 늦지가 않았다.
가방을 풀어놓고는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을 억지로 참아 아침 자습을 다 마치고 나니 아침 조회의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화요일 날 조회한 이유는 내일부터 4일까지 가정 실습이기 때문이다. 5일 날 학교에 온다. 선생님께서 시켜 글을 지었다. 언니가 왔다가 가는 날이라 무척 슬펐네요. 작별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 말이 멈췄다고요. 연필을 사라고 100원을 건네주는 언니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사이 산골 소녀가 서러울 때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1981년 9월 30일 수요일 흐림.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아침을 먹고는 담배 꼭지를 싸다가 떡호박을 따러 밭에 갔다. 동생 영자와 함께 호박 2덩이를 따고 옥수수를 꺾어서 왔다. 그래서 엄마는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참으로 삶아주어 먹었다. 떡호박은 맛이 고구마와 비슷하다. 옥수수는 먹고 싶은 차에 먹어서 많이 좋았다. 점심 먹고는 아가 없고 동생을 데리고 숲에 메뚜기 잡으러 가서 잡은 걸 통에 넣었다. 집에 와서 기름을 붓고 후라이팬에 튀겨 먹었다. 또 담배조래 꼭지도 쌌다. 담배조래 할머니 이름이 장금자이다. 우리 반에도 금자가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